자, 쉬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다 가시면 좀 앉아있기 힘들죠? 그런가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앉아있는 습관부터 좀 들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한두 시간 지나면 집중도가 확 떨어지기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극복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4시간 시간이니까 오늘 1시 50분까지 수업할 겁니다. 다른 과목도 3시간씩 한가요? 그죠? 아마 민계공은 5시간만 할 거, 4시간씩 아마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4시간 정도 하고, 야간 수업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주간에 4시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야간도 같이 들으신 분도 있던데, 아마 야간 수업 들으신 분 있나요? 없고요. 반복해서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 하는 데까지 가지고 좀 잡아놓으세요. 왜냐면, 1차를 안 하신 분들은 1차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2차 과목 중에 공법은 정돈을 좀 해 놓으셔야만 나중에 2차 볼 때 훨씬 수월합니다. 공법이 가장 관건이니까. 그죠? 뭐 어렵다고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물론 어려운 문제 있는데 그건 어차피 안 맞아도 돼요. 알겠죠? 아주 어려운 건 버려도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개수만 딱 초과되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거기 이제 오늘 아주 뿌리도 3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 있죠. 자, 거기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본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 법인 국토의 계획입니다. 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국계법은 한마디로 우리 국토에 관련돼 가지고, 자, 국토의 계획 그리고 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기본 핵심 테마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죠? 우리 국토 계획은 뭘까요? 계획은? 아까 말처럼 우리 국토는 한정된 땅인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그것을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짜야 되겠죠. 계획에 관한 파트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계획. 자, 그리고 또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이거든. 자,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토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국토 전반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국토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국토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계법에는 안 나와 있고 우리 국토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최상위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 전반적인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국계법의 내용은 아니다. 알겠죠? 우리 국계법의 내용은 아니고 우리 국토기본법이라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국토 전반에 대한 제상위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장기계획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서 환경을 보존해야 될 퍼센트가 있겠죠. 또 일정한 농지가 필요한 퍼센트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틀에 맞춰 가지고 각종 계획들이 이제 수립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립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로 따지면 2개 이상의 지자체들, 2개 이상의 시군 등이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을 위해서 세워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광역 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이게 광역계획권은 2 이상의 시군, 알겠죠? 2개 이상의 시군 등에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뭐가 수립되겠죠?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에 관한 것 중에 여기 맞춰서 가야겠죠? 전부 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제상위 계획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뭐 수도권에 관한 것도 있고 전부 다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토 전반적인 계획인데 이건 우리 국계법이 아니니까 그냥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물론 광역 계획권이 지정된다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면 필요 없어요. 지정이 된 데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다면 여기서 일정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가 있고, 그죠? 또 B라는 군이 있고,
그죠? 또 뭐 시라는 군이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전반적으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를 짓는다든가 하기 위해서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있죠. 여기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까요? 일단은 두 개 이상 지자체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 해야겠죠. 위급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요, 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 할 때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다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짜야 되겠죠?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A시는 A시대로, 자, 또 B군은 B군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일반적으로 광역보다는 좀 아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급인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입니다. 뭐 도시군 계획도 좋습니다. 도시군 계획. 자, 보통 여러분 이 용어들은 이제 좀 이따 교재에서 봅니다만은 일반 우리 시 같으면 그냥 도시계획도 됩니다. 군 같으면 그냥 군계획도 되고요. 합해서 말할 때는 도시군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계획이 각 시 군 단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은 나뉘면 두 가지. 자, 도시군 뭐가 있죠?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알겠죠? 이 합해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먼저 기본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인데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적 계획이고 아마 이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알겠죠?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은 한마디로 하면 이건 국가계획입니다. 국토 전반 거니까. 알겠죠? 국가계획이고, 자, 여기는 전부 다 도시이기 때문에 뭐죠? 우리 지방계획이 좀 알아도 지방. 알겠죠? 각 도시들이니까.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왜 드냐면, 광역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하고 부딪히면 뭐가 우선되겠죠? 국가계획이 우선되겠죠. 이 위급이니까. 그죠? 그럼 똑같이. 광역도시계획하고 이 도시군계획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되겠죠? 광역이 우선. 또 이 도시군도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거든. 자, 이 두 개 중에 부딪히면 뭐가 우선될까요? 기본계획이 먼저야. 여기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계질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국가계획이니까 일단 위에는 무시하고 우리 국계법이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 공부할 것이 국계법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자, 다시 들어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일까요? 아니라겠죠? 뭐가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돼요. 지정된 곳에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지정이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돼.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두 개 이상의 시, 군 등에 필요한 것들이야. 알겠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 광역계획권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없어도 각 시군들이 있죠. 각 시군들은 도시군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 이건 반드시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주광역시에 오늘 뭐 순환도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시장이 그냥 못 만들어.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짜야 됩니다. 그럼 그 관리계획이거든. 그러려면 그 위에 뭐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기본계획을 먼저 짜야 돼.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게. 이 두 개는 어느 시군이든 다 있습니다. 이놈은 광역계획권에서만 있고. 됐습니까? 위에는 이제 국가계획은 항상 있는 거니까 국가계획은 일단 무시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핵심은 요 도시계획입니다.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알겠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이제 그 중에 가장 우리 국민들, 즉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계획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 제가 땅을 샀어요. 근데 내 땅에 개발 지향구역이 지정됐네. 당장 나는 손해를 봐야 안 봐요? 봐줘. 내가 당장 피부에 영향을 받죠. 그죠? 또 내가 사는 동네에 도로가 뚫린다. 영향 받죠. 학교가 들어온다. 영향 받죠. 자, 여러분 사는 동네에 화장터가 들어온다.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당연히 지금 대마로 나가야 되겠죠. 막 설치 반대한다고 막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이냐면 요놈입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이 계획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말 씁니다. 그걸 구속적 계획이라는 말 써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국민을 구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받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신 요 두 개는 뭐죠? 요 두 개는 어떻게 말하면 결국 이놈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알겠죠? 기본 계획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기관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군수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 계획에 맞게끔 해야 돼. 이 말은 시장 군수를 구속하는 거야.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에 두 개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말 씁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대신 행정기관들은 구속합니다. 알겠죠?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에 맞게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기본 계획에 맞게끔 수립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구속하지만 국민은 구속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는 비구속적.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핵심이 되겠죠?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정하고 있는 내용들 쭉 그려져 있죠. 자, 관리 계획에는 쭉 보세요. 일단 관리 계획의 내용은 뭔 나오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 용도 구역.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전체 땅이 용도가 정해, 용도가 정해졌다는 것은 마음대로 땅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용도에 맞게끔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전 국토가 대상이 되지만 일단 계획은 시군이잖아요. 시군에서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합하면 전체 다 된 거죠. 전국도 다 들어가겠죠. 시군은 전부 다 돼 있으니까. 알겠죠? 용도 지역이 책정됐고, 용도적은 크게 이제 앞으로 보면 4개 용도적으로 나와 있어요. 4개, 4개 용도 지역으로 책정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도시 지역이 있어. 도시 지역. 알겠죠? 또 우리 관리 지역, 또 농림 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보 지역이. 그래서 크게 말하면 4가지 용도 지역 등이 책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여기 제일 밑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건물들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일단은 제한받겠죠. 그죠? 특정 건축물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안 된다 등등의 제한이 있겠죠. 그죠? 자, 또 물론 도시적도 나누면 이제 또 여기까지 봅시다. 자, 도시적 나누면 또 크게 4가지 나뉘죠? 이건 여러분 알 거예요. 또 뭐 있죠?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죠? 녹지지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상공동 4가지 나오고, 이제 이게 또 세분되면 막 쪼개지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뭐 관리지역도 또 3가지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크게 말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책정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자, 아까 것처럼 환경 보전지역 같으면은 건물들 많이 못 들어올 거다. 녹지조도 마찬가지죠. 녹지조 특히 보전 녹지 같으면 보전한다는 말의 의미는, 녹지를 보전한다는 말의 의미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정한 국민들은 행위 제한을 받아요. 행위를 마음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행위 제한은 자, 이것들이 지정이 돼야 나오겠죠.
이것들 지정은 뭘로 한다고요?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용 제한 중에서 계획 제한이라는 것을 얘기해. 계획에 의해서 제한받는 거야. 계획이 결정이 되면 용도, 지역 등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지정을 다 뭘로 한다고요? 계획으로 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또 용도 지역만 해도 용도 지구도 있습니다. 자, 지구는 여러분 좀 더 국지적이에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자, 우리가 지역은 좀 이렇게 도시적이 있는데 그 속에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 여의도다. 여의도면 당연히 도시적이죠.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날려면 건물이 높으면 안 된다고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일정 높이 이상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고도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고도 지구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 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미관을 위한 미관 지구 있을 수 있고 뭐 경관보를 위한 거라든가 기타 이렇게 국지적으로 지정되는 게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는 일단 국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역은 좀 더 섹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일단 그 정도만 입력해 놓으세요. 지역은 이렇게 도시 지역이다 그럴 때 좀 범위가 클 거 아니에요. 도시적도 막 나눠지겠죠. 주거적 있고 상업적 있고 하겠죠. 그 중에 지구는 부분에 지정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지구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중복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두 개 이상 중복될 수 있습니다. 방아지구도 있고 방지지구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거든. 지구는 이제 크게 말하면 10개 지구인데 우리 대통령령에 따라 또 나누면 이 26개나 돼버립니다. 또 조례로 정하는 지구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지방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자, 또 한 가지는 용도 구역입니다. 자,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거든요. 자, 용도 구역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4가지. 그죠? 자,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들어봤죠? 개발 제한 구역이 여기 있고 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또 시가 조정 구역, 수산전 보호 구역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용도 구역도 그 특정 그 용도에 맞게끔입니다. 여기도 말로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을 제한시켰다는 이야기죠. 개발 제한. 알겠죠? 또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뭘까요? 시가화 조정구역도 용어적인 문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가화가 되는 거죠.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급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죠. 간단히 이야기 여러분들 갑자기 막 과표가 되면 땅값부터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구역입니다. 일단 유보를 두는 겁니다. 바로 시가된 것을 멈추게 만드는 완충구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시가 조정은 또 뭘로 결정한다고요? 계획. 지금 잘 보세요. 이걸로 결정됩니다. 전부 다. 계획이 결정된 순간 이것도 다 결정되는 겁니다. 구역도. 알겠습니까? 구역도 다 결정된다. 또 수산전 보호구역도 있고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 관한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용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냐는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게 전부 다 법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일정 건축물만 지어라. 뭐 이건 안 된다. 얼마 초과된 건 안 된다. 다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볼 때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뭐 건물 지은다는데 땅값 싸다고 개발정책을 멋있게 소개시켜주고 싼 땅 소개해주겠다고 나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개발제한구역인데 건물 짓겠다는 사람한테 거길 소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전부 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고 또 이제 그 지역마다 여러분들 건폐 용적률 다 제한이 있거든요. 혹시 건폐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폐율. 우리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땅이. 그럼 건물을 지을 때 빡빡하게 딱 맞게끔 지었습니까? 그럼 숨도 못 쉬어요. 그죠? 그런데 다 차 있으면 사람 다니는 길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만은 건폐율이 보통 주거적은 60, 70이 있거든요. 60이라고 봅시다. 60입니다. 60이라면 자, 100제곱미터면 건축 면적이 얼마 돼야 돼요?
그죠? 60제곱미터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건폐율 등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넓게 못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맞게끔밖에 못 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말도 연면적 비교인데 용적률 쉽게 말해서 자 볼까요? 용적 높이입니다. 높이. 그죠? 용적 높이인데, 자, 용적률이 만약에 300이라고 봅시다. 건폐율 60인데 용적률이 300이다. 일단 우리 건축 면적하고 이제 바닥 면적 그냥 같이 놓고 그냥 이해합시다. 이해한다면 일반적으로 300이면 60 곱하기 얼마 나오죠? 65, 30.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60이니까 60이면 60제곱미터잖아요. 1층에. 그럼 용적률 높이니까 여기는 용적률이 300이라면 5층까지 지어. 6층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제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해서 여기 행위 제한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건폐 용적률은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외워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 보려면 자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이 땅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고 다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폐 용적률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지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옵니다. 건축물들. 그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하고 모르는 거 나중에 업무 보면 몰라도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소개 자꾸 하면 할 때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다 머릿속에 안 들어왔으면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좀 하다 보면 이제 그건 자동적으로 이제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업무를 봤을 때 중개 업무도 여러분 알다시피 업무가 나눠지잖아요. 다 사람들마다 뭐 어떤 토지만 전문하신 분도 있고, 뭐 건물만 하신 분도 있고, 공경님 하신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용도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는 거고, 이건 전부 다 뭘로 결정된다고요? 도시공 관리계획. 그래서 우리들하고 직접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내 땅이 이렇게 되냐 안 되냐 문제니까. 그죠? 내 땅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땅이 여기 상업적에 있는 게 좋겠어요? 공업적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그죠? 상업적에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상업적도 중심상업적 같으면 땅값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가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갖다 땅값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사냐도 중요할 것이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전부 다 용어적인 볼 겁니다만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공사하는 거죠, 공사. 그죠? 계획 사업인데 이 사업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아까 말처럼 도로를 건설할 수 있고, 뭐 화장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또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전체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 시설 등을 세우는 사업, 건설하는 사업이죠. 그것을 도시군 시설 사업이라면 줄여서 쓰겠습니다. 시설 사업 이끌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 한다고? 도시 개발 사업. 또 아까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있겠죠. 자, 그런 거 무슨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보정법에 나와 있나. 자, 이런 것들 합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야. 그럼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뭘로 결정한다? 계획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항상 업무 볼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해마다 안 해도 해마다. 그래서 강주광역시에 앞으로 계획이 어쩐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장 공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정비 사업은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거 아니에요. 6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면 돼. 정비 사업은.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뭘로 결정한다고요? 계획. 알겠습니까? 그걸 받으시면 돼. 그래서 거기 써졌죠? 거기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나오죠. 그 기반시설이 뭐냐면, 자, 이것만 잠깐 볼까요? 자, 기반시설 등이 우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도시군 시설 되는 거예요. 계획 시설. 알겠습니까? 기반시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들어가. 철도든 공항이든 항만이든 뭐 장례식장이든 해서 우리가 7개 총에서 한 51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되겠죠. 다 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항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결정된 것이 있겠죠. 관리가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그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문제가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되는 거예요. 그걸 공사하는 것을 일종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설 사업. 알겠습니까? 그 시설 사업 하나 결정될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나오죠. 그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관한 것들도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지금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본 수업 들어갈 때도 해야 되고 무조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알겠습니까? 종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뭘 결정하는가는 항상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거라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구역 등 씁니다. 지구 단위란 말 나오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지구 항상 나오면 지구란 말 나오면 부분적이고 국지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그러면 그 지구 단위별로 구역이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한 관광이 좀 유망한 지역이 있다. 그럼 거기는 관광 목적으로 뭔가 개발해야 되겠죠. 관광 목적으로 개발하려면 여러분들 뭐 카지노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유원 시설에 뭐 이렇게 뭐 도는 오락 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그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 짜야 돼. 그래서 그 지역만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설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뭘로 결정한다고요? 한 잊지 마세요. 이게 결정됨으로써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지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알겠죠? 관광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업무 용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기본 용도적으로 별도로 그것만 떼어내서 할 수 있는 일부 지역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오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등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 용어를 이해하기 편하게 이게 뭐죠? 입지는 알죠? 입지. 들어올 땅 규제를 뭐한다? 최소화시킨다. 그럼 그 땅의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규제를 강화시킨다, 풀어준다. 풀어준다. 다시 말해서 건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풀어준다는 말은 훨씬 넓게 짓고 높게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흔히 사람들 우리 주상복합 같은 거, 아주 주상복합 같은 것은 규제가 많이 풀리는 거죠. 아주 높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것도 이걸 정할 거냐 말 거냐를 뭘로 결정한다고요? 관리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최대한 줄여서 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영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합니다. 또 계획 사업을 정합니다. 사업에는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알겠죠? 자, 그리고 구역, 지구 단위 구역하고 입지 규제 구역. 알겠죠? 요것을 뭘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대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들 제가 공부 다 해야 될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걸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첫 번째 테마가 계획이고, 우리가 바로 이제 계획부터 공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계획 부분은 어차피 여기는 빼고 우리 국계법 아니니까 국가계획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광역 도시계획. 여기 지정 안 된다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은 다 수립됩니다.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 기본계획은 지침이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럼 관리계획으로 뭘 정할 거냐? 관리계획으로 뭘 정할 거냐? 자, 크게 말하면 몇 가지였죠? 세 가지야. 영도 지역지구 구역, 그리고 계획사업, 그리고 나머지 지구단위 구역이나 입지구역 최소구역. 이걸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관리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두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란 말 씁니다. 대신 요 두 놈들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 가지 계획을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누가 수립하고 어떤 절차고 내용이 뭐고 이제 막 공부할 게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본세를 할 것이고 일단 계획은 이걸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용입니다. 자, 토지를 이용하는 게 지금 우리 국토 즉 국계법은 토지에 가는 거예요. 토지. 토지를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이지요. 자, 이용에 관한 파트는 거기 써놨죠. 자, 일정한 개발 행위 등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용한단 말은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로 가만히 놔두는 것은 보존이죠. 그죠? 뭐 이용한다는 것은 개발하겠다는 건데, 자, 개발할 때 일정한 허가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발 행위 할 때 허가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발 행위 등은 그 아래 박스 쳐놨죠.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 토석, 흙하고 돌 채취하는 거. 자, 이런 것. 자, 또 토지 분할, 또 물건의 적치죠. 물건 쌓아두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발행위고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개발행위 허가고요. 또 자, 작년까지 있었던 게 뭐죠? 자, 토지 이용할 때 일정 토지를, 이건 지금 빠졌으니까 일정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어. 근데 현재 우리 국계법에서는 빠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공부를 안 해도 돼. 국계법에서는. 알겠습니까? 지금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빠졌으니까. 그럼 이제 개발행위 허가만 그대로 제가 써놨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 나올까요? 자, 이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건물을 세우는 건 좋은데 건물만 있고 상수도가 없네? 물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죠? 또는 상수도 있는데 하수도가 준비가 안 돼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죠? 또 맞아, 전기가 안 돈다든가 도로가 없다든가 막 그러면 건물만 지어놨지 도로 없으면 그 뭐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도로, 전기 막 이런 거 아까 무슨 시설 하겠죠? 기반 시설 하겠죠? 기반 시설.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같이 기반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은 기반 시설 설치하라고 구역을 책정해 주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 써놨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밑에다 써놨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라는 이야기야.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됐을 때 이야기죠. 개발이 안 되면 뭐 도로만 있고 건물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웃기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면서 같이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기반시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로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나 아까 말한 상하수도, 뭐 전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반시설들이에요. 자, 이것이 필요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하나 됐죠? 자, 또 한 가지. 자,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필요한 건 맞아요? 맞아. 근데 지역이 좀 협소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이 굳건하게 있어가지고 해체하기가 좀 어렵다든가 이 말은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등이 있다는 거죠. 필요는 하지만 설치가 곤란해. 자, 그런 지역은 개발을 막 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반 시설에 따르지 않는 개발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데는 개발을 좀 억제시켜야 되겠죠. 억제. 자, 그럼 개발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밀당 먼저 보세요. 개발을 장려하는 거야? 억제시키는 거야? 억제. 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렵잖아. 개발을 억제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 지금부터 딱 입력해 놓으세요. 개발을 억제한다는 말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킬까요? 강화시킬까요? 강화. 알겠죠? 건폐 용적률을 강화시켜버려. 강화시킨다는 말은
넓게 못 짓고 높게 못 짓게 만들겠다는 거지. 알겠죠? 왜? 기반시설 따르지 못하니까. 기반 설치가 곤란하잖아요. 기반시설 따르지 못하는데 건물만 높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을 좀 억제한다. 알겠죠? 개발을 좀 억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건폐 용적률을 완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강화. 따라가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건폐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시험 문제는 꼭 이렇게 나오겠죠? 잘 맞게 써놓고 건폐 용적률을 완화시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 알겠죠?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 전부 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이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라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알겠습니까? 앞으로 용어들 이제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우리 국계법에 공부해야 될 전체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서 각종 행위 제한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벌칙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조문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국계법의 핵심은 계획하고 이용. 계획은 크게 광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기본과 관리. 그중에 핵심이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은 제가 아까 간단히 세 가지 이야기했죠.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계획사업. 계획사업은 세 가지, 시설, 개발, 정비. 개발과 정비는 여기서 결정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법, 정비는 도정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은 되고 진행은 도계법에 따라서, 여기는 도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알겠죠? 이 시설사업은 국계법에 나옵니다. 국회법에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지구단위하고 입지규제. 알겠습니까? 여기 편하죠? 딱 세 가지 적어놓으세요. 세 가지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플러스면 아까 7개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합해버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오면 필연적으로 뭘 또라고요? 행위지야. 행위지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말처럼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있고 건폐 용적률도 있을 것이고 높이, 일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한을 받는 것이고, 용도 지역은 일단은 네 가지는 일단 기본. 도시관리, 농림, 자보.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애초에 제가 자보라고 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용도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세분하면 이제 그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것이고, 지구도 아까 했죠? 일단은 10개 있지만 또 세분하면 26개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역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계도, 시수. 알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구역이 지물기도 합니다. 여기 입지구역, 최종구역도. 근데 일단 용도구역이 따로 뛰어나오기 때문에 용도구역은 네 가지. 계도, 시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kum막거리고, 용도구역의 대표적인 거 뭘 뜨면 되죠? 개발 제한 구역. 대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용도구역.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게 계획 파트고, 이용은 큰 틀로 개발행위하고 토지를 하거든요. 토지를 하건 지금 이제 우리 공부 안 한다겠죠? 여기는 빠지니까.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면 항상 따르는 게 뭐라고요? 기반시설이 따라가야 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그 지역을 묶어서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또 설치가 어렵다고 느끼는 지역은 개발을 좀 늦춰야 돼. 그게 바로 밀도관리구역. 알겠습니까? 딱 용어들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기본적 내용들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체계들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잡아드렸고요. 자, OX는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교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죠? 어디 페이지가 안 나왔나? 31페이지인가요?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의 법률 나와 있죠? 예, 거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수업은 법 조문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이제 보긴 보는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틀을 잡아서 프린트 나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교재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재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고, 특히 박물관 교재도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해서 워낙 정돈되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중요한 것들은 옆에 또 부연 설명도 돼 있고, 또 기초도 나와 있죠. 나올 거니까 아마 책은
근데 뭐 다른 출판사가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문각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잘 되는 책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체계를 가지고 보면은 자, 국토계획 및 이용해로 법률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총칙입니다. 총칙 파트는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용어 정의가 기본입니다. 자, 먼저 목적사항은 간단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요일 강의는 여기 한자 한자 꼼꼼하게 다, 물론 뭐 시간이 되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다 올라가지는 마세요. 일단은 큰 틀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이게 뭐고 무슨 용어고 그래서 애워될 것들은 잡아줄 거니까 일단 그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순에서는 좀 더 많이 외울 거 더 늘어갑니다. 차츰 늘려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이거 한자도 안 빼고 다 보려면 금방 지칩니다. 알겠죠? 그냥 이상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생겨. 제가 많이 상담할 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의욕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막 다 봐지죠? 다 봐지는데 다 봐집니까? 이제 보다가 지치죠? 이거 다 해야 돼요. 이제 점점 답답해지고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이제 막. 공부했다고 해도 또 금방 잊어먹어버리죠. 그죠? 시험 한번 갑자기 보면 분명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제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알겠죠? 처음에 이제 기초 잡고 용어 잡고 구조 잡고, 이렇게 첫 강좌에서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 용어 문제,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한가는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빈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좀 더 다지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다 빈출 부분하고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공부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게 나오면 이제 3, 4달 지나겠죠? 5월달 때 심화 부분에 이제 또 제가 요약을 시켜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요약책만 공부하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그 요약을 보려면 기본은 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그 된 다음에 요약만 봐야지. 요약부터 보기 시작하면 뭔지도 모르고 막 외우고 있어. 그죠? 요약은 말을 줄여버린 거기 때문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해를 못 합니다. 알겠죠? 먼저 기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약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별, 기출하고, 진도, 그 다음에 이상 문제.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찌끼특한 건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알려주겠죠. 누가 그래? 그럼 처음부터 그것만 하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왜냐면, 찍어가지고 제가 40문제를 다 찍어버린다면은, 저는 막 교도소가 있겠죠? 문제 유출로. 그래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이제 거의 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딱 40문제는 아니겠죠? 범위를 딱 잡으니까. 그 속에 이제 해야 돼요. 그걸 압축하려면, 압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본 좀 돼 있어야 되겠죠? 기본 충실하게 좀 따라오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공법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 이제 공법은 잘하는데 민법 결혼을 못한다. 그럼 힘듭니다. 일단 1차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법 결혼은 당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개사 과목은 민계공이라고 그러죠. 세 개가 핵심 과목입니다. 민법, 결혼, 공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총칙의 목적은 간단히 볼 겁니다. 자,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을 재정 목적 나오죠. 자, 국토 이용 개발 보전 나오죠. 국토, 그리고 이용 개발 보전.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나와 있죠. 그 목적은 당연히 뭘까요? 공공복리겠죠. 공법이니까 공공복리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목적에 관한 문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용의 관리 기본원칙이나 오른쪽에 지속 가능성이나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있죠? 자, 그건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시고. 그다음 오른쪽 바로 용어 정의 들어갑니다. 자, 용어 정의는 곧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만은 용어를 좀 잡아두는 겁니다. 자, 일단 아까 얘기했네. 광역 도시계획은 뭐라고요? 광역 계획권이 먼저 지정들어야겠죠. 알겠죠? 그럼 광역 계획권은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더 길게 볼 것도 없이 2개 이상의 시군 걸쳐 있는 걸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 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광역 도시 계획은 모든 시군에 수립되는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어디에 수립된다고요? 광역계획권에서만 수립합니다. 알겠죠?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계획권. 그럼 광역계획권은 조금 정하기 나름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지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죠? 정하면 그 계획권이 지정되는 겁니다.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 됐죠? 적어두시고. 자,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다겠죠? 아까 도시군 계획. 자, 여기는 각 시군에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있다겠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거기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 이 관리계획은 어디에 위반하면 안 되죠? 기본계획에 위반하면 안 돼. 기본계획 수립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거야. 알겠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뭔지 알겠죠?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자, 관리계획은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립 내용이 쭉 나오죠. 자, 나누면 6가지 쭉 나오지만 아까 줄여 제가 이야기했네. 자,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됐습니까?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이 여러분 거기 보시면 4가지 풀어져 나와 있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전 보호구역. 아까 제가 개도시수라고 했죠? 개도시수. 이게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알겠습니다. 용도 구역.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인데, 계획사업인데, 계획사업은 제가 3가지라고 했죠. 시설, 개발, 정비. 알겠죠?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아까 얘기했죠?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을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나오죠? 그래서 3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그때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이야기했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어쨌든 본 날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뒤에서 할 거니까. 일단 요거니까 이런 거라고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지구는 뭐라고 했죠? 지구. 하나 지구 나오면 부분적. 그래서 거기 개념에서 뭐라고 썼죠? 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일부입니다. 일부. 알겠죠? 부분적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거기 나온 것처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증지, 미관, 양호한 환경, 체계적 관리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개발해야 되겠다. 관광을. 그럼 거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럼 거기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걸 계획으로 딴 것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일부, 부분. 알겠습니까? 부분 일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까 얘기했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뭘 떠오르겠죠, 제가? 주상복합 건축물. 주상복합 생각하면 여러분 주상복합 보면 규제가 완화됐어, 규제가 강화됐어. 완화.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이야기잖아.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까? 풀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쉽게 말해서 건폐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그런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알겠습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뭘 떠오르고요? 주상복합 떠오르면 됩니다. 이거 떠오르면 많이 풀어줬구나. 주상복합 보면 여러분들 주거, 상업 다 묻어가지고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떠오르는 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일단 이미지를 입력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거기 기반시설 나오죠. 기반시설은 종류가 엄청 많죠. 총에 7가지인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야 됩니다. 네, 기반시설 얼른 보니까 뭐죠? 도로, 철도, 뭐 아까 말처럼 뭐 하천, 뭐 하장시설, 공동묘지 다 나오죠. 이게 전부 다 기반시설들입니다. 알겠죠? 근데 바로 그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나오죠. 아까 이야기했네. 그 기반시설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야, 시설. 알겠죠? 기반시설 종류가 뭐 보면 한 50가지 이상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다 짓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강주광역시에 필요한 것은 한 10가지를 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10가지가 도시군 계획 시설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공사하는 거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이것을. 알겠죠? 공사 등을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다시 말씀 뭐라고요?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7년 전인가 21회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 오해 역세요. 다시 집중 갖다 했네.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많이 틀렸죠. 기반 시설 중에서 이걸로 결정한 게 이거지. 자, 다시. 자, 어르신분들, 우리 기반 시설 이렇게 많잖아요. 기반 시설 아까 도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죠? 그게 한 50몇 가지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자, 요놈은 계획으로 결정했어. 계획으로 결정했다는 말은 공사하겠다는 이야기잖아. 도로는 있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순서 바뀌면 안 돼. 기반 시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죠? 범위로 따지면 기반이 더 넓지. 그 중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그 중에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반 시설은 많아. 거기 뭐 도로 뭐 쭉 다 있죠? 그 중에서 계획으로 우리 강주광역시가 필요한 거 결정했겠죠? 그것이 바로 계획시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됐습니까? 그것도 하나 봐두시면 돼요. 기반 시설 중에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광역시설은 여러분 뭐죠? 광역시설은 광역이니까 둘 이상의 지자체죠. 한마디로 둘 이상 시군입니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강주광역시하고 화순군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 이용하자. 경기 지역에 화장터를 짓든지 하겠죠. 그럼 그것을 광역시설이야. 2개 이상 시군이 이용하니까. 알겠습니까? 강주광역시급만 된 것이 아니라 화순군도 이용해. 그러려면 당연히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분담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광역시설이에요. 이렇게 봐두시고. 자, 공동구는 여러분 아신가요? 공동구. 땅속에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우리 전봇대 잘 안 보이죠? 그잖아. 전봇대 전선 좀 잘 안 보이죠? 선 같은 거 엄청나게 통신선이든 뭐 전신줄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막 널려 있으면 보기도 흉하죠. 그게 다 어디 들어가 버려?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려. 그 땅 밑에 있는 거를 공동구라고 합니다. 지하에. 또 우리 상수 하수시면 전부 다 지하로 넣어버리죠. 그걸 공동구. 이게 땅 밑에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땅굴에서 복잡하고 우리는 공동구가 많다 보니까 땅 밑에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구도 여러 가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공동구에게 만약에 혼선이 빚거나 거기서 뭐 사건 터지면 복잡해집니다. 이제 수리하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공동구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체계적이 못하면 굉장히 혼선이 있겠죠. 공동구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나오죠. 시설 설치 상비한 거 아까 있죠. 요 시설을 공사하는 사업을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알겠죠? 여기서
결정했어. 자, 이거 뭐 화장터 짓기로 결정했어. 화장터 지어야 되겠죠. 지으려면 공사해야 되겠죠. 공사하는 사업을 시설 사업. 됐나요? 자, 그럼 오른쪽 위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나오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또 한 가지. 도시 개발 사업. 또 한 가지.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잡았나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개발, 정비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시설, 개발, 정비. 자, 여러분 지금 막 용어들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자체가 일단 말이 좀 안 붙죠. 그냥 시군 생각하면 돼요. 시군. 간단하게. 우리가 항상 시군 다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설을 정하는 문제. 시설은 아까 봤던 기반 시설 중에서 계획으로 결정한 것. 그 계획이 관리 계획이요. 관리를 결정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이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제가 앞으로 헷갈리니까 빼고 써준 거야. 시설 사업, 또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합해서 그냥 계획 사업이야, 계획 사업. 알겠습니까? 한 번 더 계획 사업 세 가지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비 사업은 6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만 계획하라고?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알겠죠? 우리 뭐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고, 도시환경 정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일단 대표적인 것은 재개발, 재건축 떠오르면 됩니다. 정비 사업은. 아까 개발 사업 뭐 있었죠? 개발 사업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알겠죠? 정비 사업은 구도시를 고치는 거. 알겠죠? 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신도시. 알겠죠? 그래서 제가 환지 같은 거, 수영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 개발 사업. 도시개발법 공부할 그리고 정비 사업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전부 다 계획 사업이야. 그럼 이 사업은 여러분 봐봐. 강주광역시에 재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뭘로 결정하겠어요? 그죠? 강주시, 광역시 관리계획을 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이걸 보면 나와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뭐 결정을 해놓고 이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시간도 두고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또 나머지죠. 알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니까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결정은 다 뭐라고요?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나오죠? 자, 시행자는 여러분 실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공시설입니다. 거기 공공용 시설이라고 나와있죠? 거기 오른쪽에 조금만 써졌네요. 오른쪽에. 자, 이것도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용하고 공공용이 있죠? 그건 이제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용 시설이 있고 공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멍하니 보면 뭐야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좀 멍하니 보면 똑같은 것 같잖아. 근데 차이는 여기 공이 하나 더 있죠? 이 차이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공용은 우리 행정기관 등이 직접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경찰서 건물 또는 뭐 동사무소 건물 뭐 이런 겁니다. 자, 경찰서 건물, 경찰이 있죠? 자, 교도소 마찬가지, 교도소도. 자, 이런 것은 국가기관들이 쓰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 교도소는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나요? 국민들이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한 게 아니라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게 교도소잖아요. 그래서 교도소나 이런 것은 공용입니다. 공용. 대신 여러분 공공용은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겁니다. 이용하라고. 자, 도로죠. 자, 국도, 국가도로거든? 그럼 국가도로면 국가만 이용합니까? 아니죠. 도로는 우리들이 이용하잖아요. 도로들. 그죠? 공도, 지방도로라 해서 지자체만 이용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잖아. 도로. 공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무등산. 그죠? 무등산 여러분들 국립공원이잖아.
그 무등산은 우리들 이용하잖아요. 그죠? 여기 도로, 공원, 항만, 공항 막 이런 거 전부 다 등등입니다. 이런 것을 공공용. 공용은 국가 기관 등 이용하는 거. 군 연병장, 뭐 동사무소 건물, 우리 정부 종합 청사, 청와대도 마찬가지. 알겠죠? 전부 다 공용 시설. 이건 전부 다 공용. 예, 공용은 국가 기관 등이 이용하는 것. 공공용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 구별됩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용어는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자, 간단하게. 자, 건폐율은, 건폐율 아까 뭐라고요? 넓이. 쉽게 말해서 우리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거든?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건폐율은 넓이. 용적률은 높이. 몇 층까지 짓느냐,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 속에 얼마까지, 그러니까 넓이를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 그게 건폐율. 용적률은 높이. 건축 면적과 연면적인데,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용적률 높이, 건폐율은 넓이. 됐나요? 일단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네 가지. 아까 얘기했죠?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 뭐뭐 있다고 했죠? 어디 그거 내오라겠지? 일단.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보 지역. 자보는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에요. 줄여서 제가 자보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가 있다. 자, 용도 지구는 10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용도 구역은 아까 네 가지. 지금부터 미리 좀 외워놓으세요. 용도 구역 네 가지. 개, 도, 시, 수. 됐죠? 개, 도, 시, 수. 아까 개는 개발 제한 구역, 도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는 시가와 조정 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입니다. 개도시수. 어차피 나중에 외울 거니까 좀씩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아까 이야기했죠? 언제? 여기. 자,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시설 연결되겠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뭐라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또 필요하지만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됐나요? 그 용어 특징.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설치가 곤란하다 말 나오면 뭐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그죠? 설치가 필요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됐나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네. 그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을 풀어줘야 돼. 개발을 좀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건폐 용적률을 완화시켜야 돼. 강화시켜야 돼. 강화. 그래서 강화라고 써졌죠? 그게 강화입니다. 강화. 건폐 용적률이 강화가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이해됩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요. 도로나 이런 게 별로 뚫기가 어려워. 근데 건물만 높이 줘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을 좀 못하게 하는 거다. 개발 좀 못하게 하는 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개발 좀 못하게 하려면 건폐 용적률을 강화해야 돼. 이게 완화하면 틀려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적인 문제는 잠깐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계획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